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 국어입니다. 오늘은 필수 한자성어 150개 익히기 2차 시입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의 한자성어를 저와 함께 공부를 지금부터 하실 거고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일단 한자성어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좀 알아가도록 할까?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누가 한 말인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이렇게요.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o great, 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걸 몰라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또 일상생활에서 말과 글을 이해하는 데에 문해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한자성어가 나오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아주 좋겠죠?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군계일학, 내우외환, 노심초사, 난공불락, 다기망양, 다다익선, 대기만성, 동고동락, 동문서답, 동병상련, 동상이몽, 등하불명, 무위도식, 무용지물, 매난국죽, 마이동풍, 만고풍상, 맥수지탄, 면종복배, 명경지수, 명불허전, 명실상부, 목불식정, 문방사우, 부화뇌동.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나는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군계일학입니다. 여러분, 물이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양이 있습니다. 양의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닭개입니다. 그런데 이 닭개를 잘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는 요 한자, 학학 오른쪽에는 요 한자 보이시죠? 요게 세조자입니다. 이런 기본 한자를 알고 있으면 편한 이유가요. 이게 세조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세조자 말고 세추자가 있어요. 제가 예전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꽁지가 긴 그런 새고 요 세추자는 꽁지가 짧은 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닭의 모양을 상상해 보면서 네, 순서 이렇게 갑니다. 닭의 무리가 있습니다. 꼬꼬꼬꼬꼬꼬꼬 이미지 떠올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 마리의 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의 학이 딱 있어요. 얼마나 튈까요? 그죠? 크기도 크고 빛깔도 예쁘고 그래서 이 뜻은요.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평범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뛰어난 사람 이렇게요. 이게 한자성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 길잖아요. 이것을 단 4글자로 군계일학이구나. 저 사람은 군계일학이야. 이렇게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군계일학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가볼게요. 내우외환입니다. 여러분 안내자를 보시면요. 저는 왠지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여기가 그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내자. 자, 그리고 바깥외자. 바깥외자는 반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냥 제 느낌이에요. 안과 밖이에요. 그리고 근시무자 잘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마음심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마음과 관련돼 있으면 이 한자를 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합니다. 안으로 근심이 있고 바깥으로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은 우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요. 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우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실제로 붙여가지고요. 우환. 언제 쓰는 말이냐?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안에서도 좀 문제고 밖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내우외환. 그래서 내우외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심초사 가겠습니다. 일할 노자인데요. 저는 이 한자 볼 때마다 참 재밌는 게 보시면 위에 불화자가 2개나 있어요. 막 열을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열나게 밑에 힘력자가 있어요.
불화라든지 힘력 같은 한자를 알고 있으면 다른 한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막 열을 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마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을 한다고? 이게 뭐지? 마음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막 쉬지 못하고 애를 쓴다. 계속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 컴퓨터도 너무 무리하게 가동시키면 요새 컴퓨터는 좋아서 안 그런가요?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일하듯이. 그런데 옆에 봤더니 더 심합니다. 자, 밑에 마음 심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음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생각이 밑에 요 점점점 4개 보이시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불화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타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불씨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은 그 불씨. 어쨌든 이 불화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그 답답할 때, 걱정될 때, 막 속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애가 탈 때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난공불락 가겠습니다. 어려울 난자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려울 난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쉬울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난, 쉬울 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풀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초인데 이 경우는 나뭇잎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나무에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데 옆에 물이 흐릅니다. 이게 물수니까요. 물이 막 흘러가는데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나뭇잎이 이게 각자거든요.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위에는 풀이 있어서 나뭇잎이 물가 옆에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이 경우는요, 이 떨어진다라는 게 제가 말했던 그런 떨어짐도 있지만 이 경우는 함락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락이라는 것은 적의 수중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요. 이 성이 굉장히 공격하기가 힘들어서 험준한 산을 끼고 있어서 적들이 공격하기가 치다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쉽사리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기망향입니다. 여러분 마늘따자 갈림길기자, 망할망자, 그리고 양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갈림길기자 참 재밌는 게 왼쪽에 제가 왜 기초한자 알아두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산자입니다. 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게 갈림길이 있는 건데요. 요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이게 숫자 10입니다. 10. 산에 갈림길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가 어렵다. 찾는 일이 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망할망자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밑에 마음심자 붙으면은 잊을망이에요. 이런 말도 했잖아요. 한자라는 것을 억지로 외우려 하기보다는 자꾸 반복되니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국어 이제 배우다 보면 망국의 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망할망자에 나라국자 써서 망국, 나라가 망했다. 여기다가 지탄 붙여가지고 나라가 망함을 탄식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망할 망자 하나를 외움으로써 익힘으로써 우리가 공부를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외운다는 것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양양 지난 시간에 했던 한자입니다. 양의 뿔 위에 이렇게 뿔 달려 있고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아 어디 갔니? 막 헤맵니다. 그런데 앞에 산에 딱 들어왔는데 갈림길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양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렵다. 이거를 그대로 유추합니다. 나는 진리를 좀 찾고 싶어요. 이게 뭐가 진리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학문의 길이 너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너무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양을 찾는 것에서부터 나왔지만 학문의 길이 너무 여러 갈래여서 찾기가 어렵다. 진리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얘기예요. 착할선자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 양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양양이. 그래서 양이 착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더할 익자도요 찾아보니까요. 이 밑에 게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 위로 물이 막 넘치는 거를 형상한 거라고 해요. 물이 넘칠 만큼 많다, 더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의미로 다다익선 가져가 봅시다. 다다익선. 그리고 대기만성인데요. 이 그릇 기자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큰데 일울성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요. 늦을만은 왼쪽에 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때가 늦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릇기는요. 이렇게 선반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릇을 올려놓은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요 네모가 다 그릇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말이 좀 빠를 수 있으니 양해해 주세요. 자,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은 제가 큰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늦게 이루어집니다.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보람이, 어떤 성과가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크게 되려고 그런 거니까요. 사람도 이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처럼 오래 걸리는 겁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다음 가겠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많이 봤던 한자죠. 저는 그 동력동자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동자가 나무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해가 이렇게 이게 해를 본딴 모양이에요. 해를 본딴 거라고 해요. 자, 어쨌든 나무에 해가 걸려 있는 건데요. 이게요. 그 고등학생 친구들 고2 때 고1 때 배울 수도 있겠군요. 교과서에 따라서 관동별곡이라는 노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에 부상지척에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상지척에를 보통 해석하기를 그냥 동해 바닷가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 부상이라는 것이 어떤 전설상에서나 존재하는 나무인데 수십 킬로에 이르는 굉장히 큰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천 미터, 미안합니다. 수천 미터에 이르는 큰 나무라고 해요. 그 나무가 그 동해 바다에 있다. 동쪽 바다에 있다. 상상해 볼게요.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동쪽 바다에 있는 전설상의 큰 나무다. 거기에 해가 걸쳐져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 거죠. 알겠죠? 부상지척에 이거는 나중에 관동별곡에서 또는 이미 만나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연결해 봤고요. 어쨌든 그 나무 위에 해가 걸려 있다. 동쪽입니다. 물을 문자와 대답답자 이제 보시면요. 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입구자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물을 문자는 문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요. 대답답자는 저는 이건 정말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어원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코수염 있고 입 있고 네, 사람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팁입니다. 사실 근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해요. 사람이 정성껏 답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옛날 캐릭터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을 답하는 겁니다. 엉뚱한 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엉뚱한 답을 할 때 나는 동쪽을 물었는데 이렇게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병상련인데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동자가요. 한 가지 동자가 여기 또 입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에서 왔다고 해요. 말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한 가지는 한 가지로 또는 함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병을 같이 앓게 되면요. 서로 불쌍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김씨도 거기 아프지요. 나도 여기 아파요. 똑같은 데가 아프니까 서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확대가 돼서 처지가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잘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이렇게 잘 알 수 있다. 이렇게요. 불쌍히 여기다가 이제 연민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쓰이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분 그리고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병병자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요 한자가요. 바로 병들어 기댈 역자라는 한자인데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에는 이게 꼭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서로상자 저는 좀 재밌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눈목자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자꾸 나오죠. 나무를 가만히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서로 함께 있다, 마주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상자를 공부하실 때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어서 나무와 사람이 왠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람이 나무를 관찰하죠. 근데 나무도 사람을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있는 그런 모습. 투게더, 네, 갑자기 영어를, 네, 함께 이런 서로상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상이몽입니다. 한 가지 동 또 쓰여요. 여러분, 이 입부자 들어가 있죠. 한 가지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상상인데요. 이 평상상 잘 보시면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무로 평상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평상상자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집입니다. 집을 가리켜요. 집 엄자인데요. 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이 다를이의 반대말이 이제 같을 동이잖아요. 달을 이를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네모가 밭전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가면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원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무당이나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을 귀신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어? 이상해. 좀 뭔가 달라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몽자 잘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밑에 저녁석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녁이 왔고요. 이제 이불에 들어가서 자야겠죠? 꿈을 꿔야겠죠? 이렇게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반복될 한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한 가지 동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병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자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집을 가리키는 거 이런 모양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평상에서 그러니까 같은 잠자리에서라고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자는 사이인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경우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함께하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 이렇게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등하불명인데요. 여러분 등등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불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불과 관련된 등불입니다. 그리고 기준선 그려놓고 아래입니다. 그래서 아래하 기준선 그려놓고 윗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등불 아래는 밝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이 등불로 인해서 주위가 밝은데 정작 등불 아래는 실제로도 그렇죠. 그림자가 지니까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정작 그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좀 알기 어려울 때 손에다 핸드폰 쥐고서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러분 이러진 않으시죠? 가까이 있는 걸 못 찾을 때 하는 말 등하불명입니다. 그리고 밝을 명자도 여러분 보시면요. 요게 우리가 해라는 걸 아까 했잖아요. 해일 그리고 달월자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밝겠습니까?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무의도식입니다. 없을무예요. 없을무. 그리고 할위인데요. 요거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코끼리를 조련하는 거에서부터 왔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 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코끼리야 내 말 이제 듣자 이렇게 하면서 코끼리를 얘가 코끼리겠죠? 코끼리를 조련하다. 그러니까 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영어의 do입니다. 뭐뭐하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일이라는 게 꼭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다가 내가 일을 만들어서 이제 세우는 거죠.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참 보람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데 무리도 다만도 다만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밥 먹을 식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없이 다만 먹기만 하는 그런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용지물 가겠습니다. 쓸모가 없는 갈지 어조사죠. 꾸며주면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물건. 여러분 잠깐만요. 무리도 잠깐 멈출게요. 무리도를 잠깐 끌어보면요. 아까 무리도 요게요. 이게 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조금 걸을 척자라고 하는데요. 가다라는 의미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는. 그래서 무리도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달릴 주자거든요.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이게 가다라는 의미라는 걸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단일행,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 단일행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참고인데요. 물건물, 이건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이게 소우자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실까요? 소우자랑 이게 말물자인데요. 찾아보니까 요 말물자가 뭐뭐하지 말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모양이 칼로 내려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도축해서 상품으로 팔았던
그런 역사. 그래서 물건, 상품 이런 의미가 됐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손대의 얼룩소를 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여기 왜 소가 들어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 봤습니다. 쓸모가 없는 물건 또는 사람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난국죽 이거 4가지 자연물입니다. 매화매, 자 왼쪽에 나무목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매화와 난초와 위에 풀 있어요. 풀처럼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또 풀초가 있는데요. 이번엔 꽃입니다. 국화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이 대나무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풀이 튀어나온 이런 모습, 이 잎새가 튀어나온 모습. 자, 어쨌든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의 공통점. 여러분, 매화는 1, 2월 달에 핍니다. 눈 속에서 그 작은 꽃망울을 터트립니다. 그래서 벚꽃보다 더 빨리 펴요. 그래서 매화를 보고서 우리 선조들은 와, 저렇게 강직할 수가. 눈에도 굴하지 않고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난초도 이렇게 쭉쭉 뻗은 굴하지 않는 기상. 국화는 서리가 내릴 때 다른 꽃들 다 지고 겨울이 온대 하는데 서리가 내릴 때 피는 꽃이고요.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어있죠. 게다가 사계절 내내 푸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들은 본받음직하다. 이걸 가지고 본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사군자라고 합니다. 선비사 들어가 있고요. 덕행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죠. 군자, 반대말은 소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매난국죽 사군자라는 점 잘 봐두시고요. 마이동풍인데요. 귀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귀의 모양을 본땄다. 달리는 말의 모양입니다. 이 말의 말이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왜 공룡 같죠? 네, 네. 그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룡 같아요. 자, 말인데요. 말이 달려갑니다. 말의 귀에 동쪽 바람이 불어요. 동력동 또 나왔네? 이렇게 자꾸 나오고요. 그 다음 바람풍. 되게 멋있는 한자 아닙니까? 네, 멋있게 봉황을 본딴 거라고 하는데 봉황이 막 날갯짓을 어쨌든 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한자인데요. 말의 귀에 동쪽 바람 붑니다. 한쪽 귀로 갔다가 다른 쪽 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마의동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마의동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고풍상 가겠습니다. 1만 만자, 그리고 옛고자, 바람풍 서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만이나 되는 옛, 이게 뭐냐면 만고라는 말 자체가 오랜 세월을 가리켜요. 근데 워낙 이게 옛고자가 오래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옛고자도요, 이렇게 입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10입인데요. 입이 10번? 이게 뭐냐면 10세대. 10세대를 거쳐서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 이렇게 해서 오래된 것, 오래된 이야기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10자를요, 원래는 가운데 중자였다. 근데 이게 방패를 가리키는 한자였다. 이래서 전쟁 이야기를 역시 입구니까 전쟁 이야기를 전하다. 이렇게 2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요. 만고라는 말 자체가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고전시가 읽으실 때 만고풍상, 만고의 세월 이런 얘기 나오면 만고가 오랜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풍상은 바람풍 또 나왔죠. 그리고 서리상인데요. 잘 보시면 자, 서리상 위에 이거 비유자 있어요. 비유자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서로상자 우리 했던 거잖아요. 서로상이라는 그 소리만 가지고 와서 상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오래된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풍상이다. 근데 풍상이 비유적으로 바람과 서리를 계속 맞으면 아파요. 추워요. 그래서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의 시련과 고난을 만고풍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수지탄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인데요. 보리맥자. 보리맥자 하면 우리 어른들이 마시는 그 음료. 네, 저는 먹지 않습니다만 그 맥주 그거 아시죠? 네, 요걸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네, 연상하시고요. 보리맥자고요. 빼어날 수, 우수하다, 수려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탄식할판 왼쪽을 보시면요. 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에휴, 탄식하는 겁니다. 아니, 보리가 빼어난데 왜 탄식을 합니까? 했더니 원래 여기가 되게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왁자지껄하고 이랬던 번화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화가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흙먼지가 물론 일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보리가 실제로 보면 많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가 막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맥수지타는요, 야, 이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이 옛 나라의 고국, 이 고자가 옛 고자 아닌가요? 네, 바로 나와주는 거예요. 옛 나라의 망함을 한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옛 나라의 망함을 한탄하다. 이렇게요. 면종복배입니다. 여러분, 낯은요, 얼굴입니다. 낯이 두껍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면상이라고도 하죠. 조출종자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조자를 절대로 그 쫓다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쫓다는 정말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이거랑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조자는 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봐봐요. 그리고 여기 가다라는 거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의미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원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포개져. 앞사람과 뒷사람 이렇게 있는 모양새를 본딴 거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따라갑니다. 나는 너가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속으로는 이게 신체 부위 배거든요. 복통, 배 아플 때 복통. 왼쪽에 달월자 있으면은 신체 부위 연결짓자고 했고요. 여기도 이 신체 부위랑 관련 지으면 되는데요. 위에 보시면 요 한자가 원래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 둘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지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다는 건 배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얼굴로는 따르면서 속으로는 배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말이죠. 이런 친구나 이런 사람을 사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얼굴로는 따르면서 속으로는 배반하다. 면종복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명경지수 빼먹을 뻔했네요. 가실게요. 밝을명 아까 나왔던 한자죠. 그리고 거울경자. 여러분 이 경자가 마침내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경이라는 소리만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요게 여러분 요거 아시죠? 이게 성씨 김이기도 하지만 쇠 금자잖아요. 그러니까 쇠. 거울을 예전에 이제 금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칠지는 발가락 모양을 본딴 거래요. 발톱? 네, 정확히 이런 건 아니고요. 발가락 모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왠지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이게 발이라고 해봐요. 걷다가 딱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연상되기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아니고요. 발가락 모양. 스탑!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밝은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쳐 있는 물이 있어요. 물이 아주 잔잔합니다. 흐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밝은 거울과 그쳐 있는 물, 바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거울하고 물이야. 그런데 이거를 마음이 참 맑고 깨끗하다. 그런 것처럼 깨끗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름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름이 비어있는 채로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이 전하는 데는 비어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름이 비어있는 채로 전하지 않는다. 이 비어있다라는 말이 되게 흥미로운 게요. 여기 위에는 요게요. 요 한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호랑입니다. 호랑이. 어흥하니까 이 밑에 있는 요 한자가 언덕구라고 해요. 언덕에 나타났어요. 호랑이 큰 언덕에 나타나가지고 호랑이 시간 없어요? 고양인가? 자, 어흥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이름이라는 게 빌허자가 된 거고요. 이름이라는 게 전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와, 여기 맛집이라더니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라든지. 제가 저번에 누구를 만났는데요. 이 명불허전이더라고요. 괜히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세종대왕을 되게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살펴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글을 발명했고 칠정산이라는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었고 우리만의 악보도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유명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전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명실상부입니다. 이름과 그 열매가 서로상 또 나왔고요. 서로 부호부인데요. 이 부호부가요. 부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합하다. 부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호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합하다.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은 겉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 겉의 이름과 그 속의 그 실제 모습, 실상이 서로 꼭 맞아떨어질 때 저는 100% 국어입니다. 제 이름 100% 국어처럼 100%를 채워나가는 아주 알짜배기, 충만한 그런 수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명실상부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어쨌든 이름과 겉으로 내세우는 이름, 그리고 그 실상이 서로 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불식정은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뭘 봤냐면 고무래라는 농기구를 봤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자, 이거 뭐게 물었는데 알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무지한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식자 빠르게 설명 가볼게요. 이게 말씀 원자고요. 그 다음 이게 소리 음자잖아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한자가 창과, 창입니다. 창. 옛날에는 창이나 또는 긴 막대에다가 깃발을 꽂았대요. 그래서 그 깃발에다가 자기 부족 또는 자기 부대, 뭐 이런 자기 나라 이런 이름을 써서 알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리다, 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소리로도 알릴 수 있고요. 말로도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말로써, 소리로써, 깃발로써, 알리다, 알다, 알아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방사후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 방이에요. 여기 방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모방자. 요게 방위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네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방의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글을 읽는 방입니다. 뭐 흔히 서재라고도 하고 공부방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4개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려면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이 있어야 했죠. 이 4가지. 상상해 보세요. 종이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벼루가 있어서 벼루에 이제 먹으로 네모난 이제 먹으로 막 갈아요. 막 갈아서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붓으로 말이죠. 이렇게 4가지가 꼭 있어야 했다. 흔히 학용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네, 한 가지 좀 중요한 한자 가져가도록 할게요. 붙을 뿌, 활, 화, 우레네 한 가지 동.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뭔가 우레와 한 가지로 붙어서 조화롭다. 뭐 이런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레와 한 가지로 붙어서 조화롭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우레뇌가 사실 천둥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위에 비유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비와 관련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둥둥둥둥둥둥 막 천둥이 울리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 천둥이 너무 심하면 땅이 같이 하늘에서 천둥이 치니까 땅이 같이 둥둥둥 울릴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니 땅이 같이 울리다라는 뜻으로 줏대 없이, 이 줏대라는 게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는 거. 저는 줏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비슷한 말로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줏대가 없이 이 땅을 비판하는 거예요. 땅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줏대를 가지고 하늘이 흔들리건 말건 나는 꿋꿋하게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의 의견을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소신, 왜냐하면 나다운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가장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때로는 남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내가 원하면 그게 물론 이제 불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자기 소신을 갖고 꿈을 키워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화내동은 줏대 없이 그 땅처럼 같이 둥둥둥 울리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활화자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요게 벼화자거든요. 네. 벼가 아주 잘 익었어요. 벼 식량이죠.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벼가 잘 익어서 먹고 살만해서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 화목하다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화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국어 공부하는데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